우리는 왜 타인이 바뀌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랄까요? 이 헛된 기대는 결국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줍니다. 과연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무의식적인 학습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늘 타인의 반응과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끝, 희미한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을 향해 힘껏 나아갔지만 막상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어둠의 입구입니다. 마치 우리가 타인의 변화를 갈구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이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 그 환상이 우리를 더 깊은 좌절과 실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의 행복과 평안을 타인의 어깨에 짊어지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잃고 고통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 변화에 대한 기대는 근본적으로 미완의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학창시절 포기했던 이상, 젊은 날의 좌절감과 후회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강요하며 그들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으로 뿌리 깊습니다. 이는 마치 깨진 거울 조각을 모아 온전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 거울 조각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타인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드는 것은 결국 좌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욱 삐걱거리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타인은 우리의 연장선이 아니며 각자의 삶과 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타인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나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 자신의 안정감을 위협할 때 우리는 그들을 내 틀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 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안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의 섭리처럼 타인의 본질적인 자유와 의지를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타인의 행동은 온전히 그들의 영역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 불안감의 근원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고 듣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환상도 타인 변화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완벽한 연인,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인 부모상에 자신만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투영하며 현실의 상대방이 그 환상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현실의 파도가 밀려오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뿐 현실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우리만의 고유한 서사로 채워져야 하며 다른 이의 완벽한 모습을 좇기보다는 우리 관계의 특별함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불편한 인지, 부조화를 느낄 때도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내면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맞춰줄 것을 강요하며 자신의 인지적 균형을 억지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요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은 고유한 우주와 같아서 강제로 합치시키려 할수록 충돌은 더욱 격렬해지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다른 가치관을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듯이 관계 속에서도 서로 다른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타인 변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관계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병들게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 요구는 상대방에게 크나큰 부담감과 심각한 반감을 유발합니다. 이는 마치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쇠사슬은 서로를 올가매는 고통이 되고 관계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누구도 끊임없이 지적받고 수정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비난과 불만의 연속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지쳐 떠나거나 아니면 내면 깊숙이 쌓인 분노와 체념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는 무심코 그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늘 부족하다고 질책받는 어린아이처럼 상대방은 스스로 무능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뿌리를 흔들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소속감과 가치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벽을 세우거나 관계에서 도피하려 할 것입니다. 타인의 의지와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결국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발현입니다.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몸에 자신의 옷을 강제로 입히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이며 우리는 그 삶의 조연일 수는 있어도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더욱이 타인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을 우리의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거나 심지어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한 사람의 인격을 몇 마디의 말이나 강요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옮기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매달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끝없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쓰디쓴 패배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는 마치 마른 샘에서 물이 솟아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만 고갈될 뿐입니다. 변화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깨달음과 동기, 부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헛된 기대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꺼이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들의 고유한 색깔과 향기, 그리고 때로는 불완전해 보이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찾아옵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악기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음색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보기보다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며 관계의 토대를 굳건히 합니다. 타인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겸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게서만 원인을 찾고 그들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며 먼저 내가 바꿀 부분은 없는지, 나의 태도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관계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불만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먼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강요나 비난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 한 점에서 만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니즈를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평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깊은 문제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과 중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관계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때 전문가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용기와 지혜의 표현입니다. 변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과감히 버리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변화만을 기대하며 실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작은 변화나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건강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싹이 시간이 지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변화는 우리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적 거리두기 역시 때로는 관계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쟁이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불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잠시 기다려 불길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의 거리는 감정적인 격화를 막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정을 정리한 후 다시 대화를 시도하면 훨씬 더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어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변화 기대 심리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의 미완의 욕망,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환상, 그리고 자신의 인지적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이기적인 심리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에 덫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부터 변화하려는 겸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과감히 버리고 현재를 긍정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의 기대에 맞춰 변하기를 기다리며 고통받지 마십시오.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그만두고 당신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분명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관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자유와 평화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길입니다.